안녕하세요, 김용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스타트업 사업계획 발표를 위한 337 프레임워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엔 아이템 회사 사업으로 이어지는 기본 포메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포메이션이 337 프레임워크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죠. 오늘은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337 프레임워크는 12개 각 세부 항목에 대한 워크시트가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작성 가이드를 읽어보고 그에 대해서 내용을 작성합니다. 코칭 프로그램이라면 제가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 코칭 노트의 보완사항 등을 피드백합니다. 그리고 이 항목에 대해서 1점부터 5점까지 평가를 하는 거죠. 스스로도 해보고 코치인 제가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기존에 작성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있다면 막바로 평가를 해보셔도 됩니다. 총 12장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죠. 사업계획서의 구성요소 12가지에 대해서 조사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지만 빈칸을 채우는데 급급하면 안 됩니다. 사업계획서가 가져야 할 요소들을 알아보고 어떤 점이 우리의 강점이고 어떤 점이 약점인지 따져보는 게 진짜 목적이죠. 12장을 다 정리하고 나면 어떤 항목이 쟁점이나 승부처가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의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피칭은 그 쟁점 항목에 비중을 두고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이 12장을 한 장으로 요약해 보세요. 각 항목당 하나의 문장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가한 항목들에 색을 한번 칠해 보십시오. 상단의 빈 네모 칸엔 한두 문장으로 우리의 사업 아이템을 특정 지어 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1단계인 사업 구성 요소 진단이 끝났습니다. 사업 계획의 필수적인 내용을 조사 정리하고 쟁점과 승부처를 파악해 요약 정리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가 끝나고 나면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뭐 더 할 게 남았나요? 하고 물어봅니다. 네, 남아있죠. 사실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작업은 그저 원석만 켜낸 겁니다. 원석의 표면은 아직도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았죠. 그냥 자료만 나열한다면 여러분들의 회사 가치를 아무도 몰라줄 겁니다. 가치를 창출하는 일은 지금부터죠. 이음새 없이 매끈하게 청중에게 맞는 형태로 가공해야 합니다. 지금은 1단계 사업요소 진단으로 원재료만 모두 가져다 놓은 상태입니다. 2단계에선 그 재료들을 1차로 가공해서 플롯과 스토리보드를 만드는 거죠. 원석이 드디어 우리가 아는 형태의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틀에 끼워 넣습니다. 반지나 귀걸이 등으로 말이죠. 어떤 과정이 가장 중요할까요? 제가 봤을 땐 2단계입니다. 제게 개인적으로 코칭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2단계 때문에 옵니다. 자, 그럼 이제 2단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337 프레임워크가 표준 내러티브를 제공한다고 했었죠. 아이템, 회사, 사업의 기본 포메이션을 한 단계 확장해서 7개의 문장을 카드에 각각 적어보고 그 문장들의 이음새를 다듬는 것이 2단계의 핵심입니다. 이 7장의 카드는 개요에 해당하는 대략적인 스토리보드입니다. 표지와 제품, 회사,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사업 구성 항목 레벨 2의 6개 항목을 기준으로 만든 겁니다. 카드엔 간단한 한두 개의 문장이 들어가지만 이미 작성해둔 워크시트 2장을 요약한 문장입니다. 모호하지 않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되 문장이 심플해야 하죠. 처음부터 단순한 문장을 쓰려 하지 마시고 여러 개의 문장이나 표현을 써본 다음 짧게 줄이는 게 제 경우엔 더 빠르더군요. 한 장 한 장 작성된 카드를 순서대로 배열하고 모든 문장들이 하나로 이어지도록 다듬어 보는 겁니다. 단어장이나 포스트잇과 같은 아날로그 도구들을 사용해 손으로 하는 겁니다. 글씨도 손으로 쓰고요. 그게 훨씬 빠르죠. 아날로그 도구와 기획에 대한 얘기는 제 채널을 통해서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 사이에서라는 20분짜리 제 강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사용에 대한 기초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2단계 작업에 들어가 볼까요? 먼저 표지를 만듭니다. 한 줄로 사업 아이템을 요약하는 거죠. 사업 아이템의 부제라고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너무 멋있는 용어만 사용하려다가 구체적인 사실을 놓치지 말고 가급적 쉬운 용어로 쓰시기 바랍니다. 회사명이 아닌 사업 아이템 명칭도 써주세요. 의외로 많은 팀들이 아이템 명칭을 정하지 않고 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중도 혼란스러워하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을 1시간을 줘도 못 해내는 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처음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각이 안 나면 마지막에 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려 넣어도 좋고요. 표현에 굳이 한계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장, 페인포인트, 특장점, 역량, 구현, 전망으로 이어지는 6장의 카드도 한 문장씩으로 작성해 봅니다. 6장의 카드에 있는 6문장을 이어붙였을 때 말이 매끄럽게 이어져야 하죠. 그런데 이 6장은 제가 정해드린 템플릿이었죠. 어떤 스타트업에게도 맞는 그런 만능 템플릿이 아닙니다. 당연히 스타트업마다의 특성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이미 1단계에서 쟁점과 승부처를 생각해 놓았잖아요. 그럼 그렇게 수정해야 합니다. 만약 3번 페인포인트가 해당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빼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중요하게 다뤄줘야 될 작동 원리를 넣으세요. 그리고 순서도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죠. 카드를 넣고 빼고 배치를 바꾸는 건 얼마든지 좋습니다. 이 부분에 시간과 노력을 더 많이 쏟으시고 2단계에서 더 명확한 플롯을 찾아내는 거죠. 한두 장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6장으로 정해졌으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지금 정해진 이 6장은 하나의 소 챕터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해당 챕터 내의 내용을 더 상세하게 써내려가야겠죠. 이 카드 한 장 한 장을 전 실제 슬라이드 한 장 한 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손으로 써보세요. 맥락이 안 맞으면 순서를 바꿔보십시오. 필요 없다면 빼시고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저에게 기존의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코칭받으러 오신 분의 플롯과 스토리보드를 재구성한 겁니다. 왼쪽에 4장이 챕터에 해당되고요. 챕터마다 몇 장씩의 이야기가 오른쪽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선 그림을 그리고 문장은 말로 대체했습니다. 표현의 한계를 두지 말고 자유롭게 하세요. 여기까지가 2단계 논리 구조화였습니다. 337 프레임워크의 핵심적인 부분이죠. 표지를 만들면서 한 문장으로 사업 아이템을 정리해보고 표준 플롯을 사용하면서 조정하고 디테일업을 해보세요. 그 다음인 표현은 슬라이드 작성입니다. 내용의 비주얼은 카드를 손으로 작성할 때 자연스럽게 손에서 따라 나옵니다. 아까 사진의 그림들을 보셨죠? 그리고 이미 만들어야 할 슬라이드의 개수도 스토리보드 단계에서 이미 정해진 상태입니다. 전체 플롯의 흐름대로 만들고 1단계에서 만들어뒀던 워크시트 내에 세부 내용으로 슬라이드의 내용을 채워 넣습니다. 5분 발표면 몇 장의 슬라이드가 적당할까요? 저는 보통 20초에 한 장씩 15장을 기본으로 하고 15초에 한 장꼴인 20장도 좋다고 봅니다. Q&A도 프레젠테이션의 연장선이죠. 보통 발표 시간과 동일한 분량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예상 질문 목록을 만들고 하나의 질문에 하나의 슬라이드씩 답변 자료를 준비해 보세요. 발표의 비중은 일반적으로 사업 아이템이 3, 회사 역량 1, 사업성 1이라고 말씀드렸죠. 표현에 대해선 앞으로 일반적인 문서 작성 작업에서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자, 오늘은 사업계획서 기획과 작성의 3단계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이러한 프로세스로 만들어진 사업계획서 하나를 설명하기로 하죠.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김용석이었습니다.